여기에서 뭐 김정은이 가가지고 그죠? 푸틴하고 쎄쎄쎄 그죠? 시진핑하고 쎄쎄쎄 그죠? 시진핑 푸틴 그런 쪽에 쎄쎄쎄 하고 있잖아. 그지? 상하이 경제협력기구에서 각국 정상회담이 요 8월 말에서 9월 초에 했고, 그죠? 그런 가운데 여기 저기 저 복장 치마 입은 아저씨 인도 모디 총리죠, 그죠? 여기 이제 미국하고 관세 때문에 뿔나가지고 여기 들어갔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전승절을 맞아서 역대 최대 열병식, 뭐 이게 뭡니까? 내 편, 니 편 지금 편가르기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죠? 그런 상황에서 뭐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그게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그걸 반증하는 요소다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이 어제 흔들렸던 이유는 주말에 나왔었던 뭡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법 판결. 이 부분, 불법이다라고 한 부분, 거기에다가 아침에 이야기한 프랑스 정국 불안, 그리고 영국과 독일의 재정에 대한 염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이 국채금리가 최고치,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시장은 그죠? 지수가 쉽게 상승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그죠? 요 미국 시장에서 하락 마감을 했지만 아랫꼬리를 달았고 그 상황 속에서 반독점법 요 부분과 관련돼서 이 구글 알파벳 이 부분이 8% 정도 반등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니까 우리 시장이 선행적으로 오늘 뭡니까?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죠? 종목 섹터 이게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은 박스권의 연장 흐름인데 가장 큰 고민은 내일 그 주말에 발표될 고용과 그리고 다음 주 10일 날 발표될 뭡니까? PPI, 11일 발표될 CPI, 그죠? 물가지표. 그리고 이제 FOMC 회의로 넘어가는 상황인 거지. 거기에다가 이제 뭡니까? 알리바마, 이 알리바마 AI 부분 이쪽에서 깜짝 실적하고 또 홍콩 증시에서 뭐 엊그제 19% 폭등하고 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차세대 AI 관련 칩을 개발해서 시험 중이고 그 관련 칩을 SMIC가 만들고 있다. 그죠?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훑어보면 뭡니까? 중국이 반도체 쪽에서도 아직도 기술력이 차이는 있지만 상당 부분 쫓아오고 있는 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격차가 자꾸 줄어드는 부담에 놓여질 수 있는 거고 저렇게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을 보여주니까 뭡니까? 삼성, SK 그리고 결국에는 TSMC까지 그죠?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으로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나 이런 IT 기술주 이쪽이 약세를 보인 거라고. 사실 그런데 중국이 따라올 것이다라고 뭐 AI 칩 관련해서 뭡니까? 개발해내는 그런 흐름을 가져갈 거라는 건 이미 8월 13일에 그죠? 여러분들께 도지구 타임에서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일부야. 그죠? 시진핑 구식 안 산다 H20. 이건 뭡니까? H20 정도에 되는 기술력 부분의 칩은 개발해내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준 거잖아. 8월 12일 날. 그죠? 그러니까 뭐 중국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더라도 중국이 홀로 독자 노선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히토류, 그죠? 히토류 광물 부분에 있어서 미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하면서 계속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은 또 히토류 이쪽을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있잖아. 이런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겠냐고. 안 끝난다니까. 그죠? 경제도 군사적으로도 절대 안 끝나요. 그죠? 만약에 끝나면 주식시장 폭락이야. 왜?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이 막 올라가고 우리 시장도 막 좋을 것 같죠? 사이가 좋아지면. 응?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지고 맘 편해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쎄쎄쎄 하고 사이가 좋아진다. 그러면 왜 주시장이 안 좋겠습니까? 응? 모르는 사람들은 야 지정학적 리스크 없고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니 뭐니 이런 거 없고 이러면 시장이 우리 시장도 그렇고 다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 만약 그런 상황이 되죠? 주식시장 폭락입니다. 폭락.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응? 요거 답을 맞힐 수 있는 분은 혼자 주식하셔도 돼. 아셨죠? 그만한 자격이 있는 거야.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주시장이 폭락을 할까? 할 수 있을까? 없어? 모르겠어요? 응? 모른다 1번. 안다 7번. 공급망이 더블로 돼버리잖아.
중국에서 잡혀서가 아니고 워터탱크님. 응? 그건 일부고 공급망이 이중 공급망이 되고 있는 중이잖아 지금. 그죠? 중국에서 공급망을 빼와서 서방의 니어쇼링이나 리쇼링으로 공급망 서방 체계의 구축망을 또 하나 만들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런데 사이가 좋아져? 그러면 공급 과잉이 돼버려요. 공급 과잉이. 중국은 미국하고 서방 지역의 견제 때문에 독자 노선에 공급망을 구축하고 또 미국은 그죠? 중국에서 공급망을 빼서 자기네 나라하고 막 이렇게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런데 그런 공급망이 사이가 좋아지면 이중이 돼버리잖아요. 그지? 공급 과잉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사이가 좋아지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는. 그리고 우리는 득볼 게 하나도 없고. 그지? 왜? 조금 전에 워터탱크님이 비슷하게 맞히셨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게 독자적으로 수출하고 하고 그래도 중국 견제 때문에 하던 것들이 다 폭삭 망하지. 그지? 이해되셔? 이걸 이해해야 돼. 그리고 제반 산업의 경쟁력이 로봇이면 로봇, 전기차면 전기차, 배터리면 배터리, 청소기면 청소기, 가전이면 가전, 생활용품, 의류 이런 거 다 중국의 경쟁력이 높은데 그게 전부 다 글로벌 국가 전체적으로 FTA 무관세처럼 형성이 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 누구야? 중국이지. 중국하고 인도. 그죠?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적당한 신냉전은 이걸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 주는 게 필요로 하지. 다만 그 이유 문제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고. 아시죠? 그런 위험 부분이 있는 거야.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거 다 이야기했잖아. 그지? 미국 증시가 매출 대비 주가 닷컴 버블이 넘었을 만큼 고평가되어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고평가라고 해서 폭락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진 않아.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그지? 어떤 이야기. 주식의 경제 지표는 항상 동전의 양면이다. 그죠?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을 한다. 그죠? 시장의 유동성이 보강이 되는 흐름을 보여주면 주시장은 그 멀티플을 높게 받는 거예요. 똑같은 기업이 똑같은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유동성이 줄어들면 그 멀티플이 감소가 되는 거야. 그죠? 내가 향후에 저 기업의 가치, 성장성 이런 걸 보니까 지금 10배에서 20배 정도 매겨도 된다. 그런데 시장의 유동성이 적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 내려오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을 보강이 세게 되면 이 닷컴 버블이 아니라 닷컴 버블 할아버지가 돼도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럴 환경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잖아. 그죠? 일단 시장의 유동성을 보강시켜줄 수 있는 재료로는 금리 인하. 그죠? 9월 달에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는 여건.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시장이 견조한 흐름 부분에 상승을 했는데 그 속에서 시장의 유동성의 일부를 재무부가 일반 계정 잔고 복원을 통해서 국채 발행 시에 영래포 시장에서 유동성이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죠? 7월 말 5천억 불인데 9월 말 8,500억 불 이쪽으로 복원할 계획이니까 이렇게 그죠? TGA 잔고 미국 재무부의 TGA 잔고가 올라가는 요 시절의 타이밍에는 그죠? S&P 500도 조정을 받았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는 조정을 받는 모습. 그러니까 요번에 TGA 잔고를 복원하는 요 타이밍 되니까 시장이 좀 조정받을 수 있는 유동성이 다소 축소될 수 있는 부담이 있는 거야. 요거를 상쇄할 수 있는 게 금리 인하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두 개를 다 같이 갖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 우위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느냐 하는 부분 정도가 남아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했었던 미국 유태인 자금의 이 부클로징. 그러니까 9월 22일, 24일. 그러니까 FOMC가 17일. 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잘 시장이 버텨내면 그 이유는 뭡니까? 9월에 이제 법인세 납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요인들을 잘 버티면 9월 말 10월 이후 부분으로는 다시 좋아질 확률이 높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 9월 중순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 요 2주를 잘 견뎌내면 시장은 더 세질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만약에 조정을 받는 타이밍에 조정을 받으니까 난 시장을 떠나 있어? 이게 아니고 조정을 어떻게 잘 받느냐. 그럴 때 어디를 들어갈 거냐. 이거를 노리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9월만 잘 넘기면 10월, 11월이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한다고 쫓아가서 막 급락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은 그 부분을 박스권을 통해서 지금 해결할 수도 있는 거야. 시장 지수는 붙잡아 놓고 안 되는 놈들, 실적 안 되는 놈들이 누구예요? 2차전지라든지. 그죠? 케미칼, 화학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안 좋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쪽 라인에서,
어느 섹터가 더 비교 위에 있을 건지, 그지? 같은 섹터 내에서도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흐름들을 살펴보고 결정하는 거고, 그지? 그걸 노려야 되는 거다고. 뭐, 요, 고령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다 했고, 이거 더 얘기하면 완전히 공포스러울까봐. 자, 이거 7월 2일 날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내용이잖아. 그죠? 이미 이렇게 무수히 많은, 애널리스트 보고서 중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 가장 유사한 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거야. 응? 여기서 5, 6월달 7월 이렇게 올라와서 7, 8월 올라와서 잭슨홀 미팅 뭐 해가지고 8월, 9월은 시장이 좀 비실비실. 그죠? 9월 FMC 요 라인까지 별로 안 좋았다가 아까 이야기했죠. 24일 정도까지 별 볼 일 없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응? 요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해되시지? 그런데 계속 지켜봤지만 여러분들 뭐예요? 지수가 내려온다고 종목 섹터가 전부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수가 올라온다고 섹터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 부분들을 섹터와 종목 부분들을 다 잘 선별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해되시지? 요것도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는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지금 2026년 총 728조 촉시포 예산안, 그죠? 지금 중앙정부 부채가 2029년까지 매년 100조씩 증가해서 1788조 9천억. 그지? 그래서 2029년에 정부 공공기관 부채가 2600조. 그죠? 예산안이 지금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진보 정부만 들었으면 이 국가 부채가 뭐예요? 국가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해. 전년 대비도 8% 9%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조금 줄어든가 싶더니 또 늘어나고 있죠. 그죠?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이렇게 빨리 진행돼서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어가면 말 안 해도 아시지? 그러니까 이제 국가 채무의 이 속도가 너무 빨라. 그죠? 이런 부분에 돈을 계속 풀다가, 그지? 지금 프랑스나 뭐 이쪽 유럽의 복지를 강조했었던 국가들이 왜 힘들어지고 있겠어,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죠? 돈은 한없이 끝없이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재정이 부족 상태 부분이 진행되니까 결국 세금을 더 걷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공공요금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물가가 불안해지고 이 악순환이 될 수 있는 부담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굳이, 그죠? 직장인들 점심값까지 깎아야 되냐고, 지원을 해야 되냐고. 그죠? 국민이 원하는 건 저는 점심 쿠폰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죠? 그럼 직장도 못 다니는 청년들은 상대적 소외감 아니에요, 더? 일자리도 없는 일자리도 없어서 있는 젊은 층들은 이건 아니죠. 여튼 이런 재정적 부담, 이게 부담일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주요 그룹 계열사 노무사 채용 현황 보면 현대차 지금 파업 한 달이지, 조선 쪽 라인 부분 파업 한 달이지, 그건 다 설명드렸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느는 것도 있네. 그죠? 채용 느는 것도. 그지? 노무사는 채용 는대네. 그럼 왜겠어요? 그만큼 분쟁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거잖아. 분쟁 우려가. 자,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그제? 세제 개편안이 7월 3일 날 이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하고 7월 31일 날 세제 개편안 발표한 이후에 지금 대부분 그때 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한 대로 진행되려고 하고 있어. 그죠? 하나만 지금 뭡니까? 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관련해서 요게 10억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보류 상태고, 나머지는 다 이 기본안 대로 흘러가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정책 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한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지금 정책 효과는, 그제? 단기적으로 그 정책 관련주들이 다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주지만 꾸준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런 부담 요인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고. 자,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다 지금 부담 요인이다라는 건 알고 있지.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 수급, 그죠? 8월 달에 1조 5,045억 매도를 했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표시를 안 했네. 반면에 9월 들어서는 코스피에서는 3,343억을 순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은 218억, 3영업일 동안. 그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11시 45분 현재 요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9월 수급으로 보면 이제 확 내려뜨릴 모습은 아니잖아. 그죠? 8월은 일단 조정을 봉인 거고, 9월은 섹터 흐름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지? 요 수급, 9월 수급, 이것까지 안 좋아진다면 우리 시장이 박스권, 하락 박스권을 하향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일단은 뭡니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외인들도 결국은
9월 5일 고용을 보고자 하는 흐름이 진행되는 거고. 그죠? 외국 지금 GM도 뭐 철수하니 뭐 부분 파업하니 뭐 난리잖아. 한국 GM도. 그죠? 잘못하면이 아니라 한국 GM은 철수할 가능성이 높지. 그러면 부평 또 삭막해지겠네. 군산처럼. 그죠? 여튼 올해 지금 고객예탁금은 67조에서 68조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죠? 4, 5, 6, 7, 8, 9 계속해서 뭐만 늘어요? 개인들 신용만 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일 땐 지수가 빵빵해서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거야. 그지? 뭐 절대적인 신용 잔고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지? 여튼 지금 이 박스권 장세에서 신용을 많이 이렇게 사용 계속 한다는 건 이거에 손바꿈을 한번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들이 시장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수출입니다. 이거는 올해 13대 주력 산업 수출 전망과 관련돼서는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거야. 그지? 조선. 그죠? 바이오 헬스인데 기술 수출 관련 쪽,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이쪽이 괜찮고 나머지 쪽은 별로 안 좋은데 왜 수출 경기를 보냐면 자, 코스피 회색이에요. 그죠? 그리고 파란색이 파란색이라고 그래야 돼. 하늘색이. 그죠? 하늘색이 수출 증가율이야.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수출 증가율이 증가할 때 지수가 상승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하락을 한 경우가 일반적이야. 올해 들어서는 정책 부분이 가미가 되는 바람에 수출 증가율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정책 배경 흐름 때문에 좀 더 강해졌던 거지. 그러면 수출이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요인이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8월 수출 증가율이 1일에서 10일까지 마이너스 4.3%였다가 20일까지 7.6%였다가 1.3%로 끝난 거 보면 월말로 조금 갈수록 부담이었었다는 게 알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트럼프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이 12% 감소하고 대중 수출도 2.9% 감소하고 그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부담인 거지. 그걸 세부적으로 보니까 그죠? 대미국 수출이 12% 감소한 부분, EU 수출도 9.2% 감소, 일본 수출도 5.2% 감소, 중국 수출도 2.9% 감소. 그죠? 우리가 주요한 수출 국가들은 다 감소야. 응? 물론 8월은 조업일수가 하루 좀 모자라. 그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높다 해도 그래도 중요한 미국, 중국, EU 수출 감소폭 부분을 보게 되면 다 안 좋은 상황이잖아. 이걸 그나마 메꿔준 게 누구야? 러시아, 아세안. 그제? 이쪽에서 조금 메꿔주는 바람에 그죠? 7월하고 8월 부분에 메꿔주는 바람에 그나마 나은 거지. 그러면 러시아하고 아세안 국가에 수출하는 그런 섹터 부분이 아니라면 다른 쪽은 좀 부담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수출 흐름 부분을 봤을 때 되도록이면 어느 쪽으로 가 있는 것이 나은가가 나오는 거고. 그죠? 관세 영향을 덜 받으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쪽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그죠? 이건 이미 미국 수입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게 이거 7월 30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상황 아니야. 그러니까 요번에 8월 달에 수출이 감소한 게 당연하게 나온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 어제 설명드렸었지, 그지? 화장품도 수출이 급락을 하고, 응? 미용 의료기기 쪽도 급락을 하고. 그죠? 그나마 버틴 게 라면. 그나마 버틴 게 초대형 변압기, 발전기. 그러니까 변압기 발전기 쪽은 이렇게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양호했으니까. 그죠? 현대인력 정도는 뭡니까? 사도 사볼만 한 라인인 거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아직도 한국차의 대미 수출 관세는 25%야. 과거 주도주 밸류 이 부분에서 주도주가 올라가다가 꺾일 땐 뭐가 제일 중요시했느냐? 이익의 성장이 지속적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었어. 그죠? 그런데 조선이나 방산 이런 쪽은 이익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고. 그죠? 다만 이제 많이 올라왔다는 게 부담 정도고. 그죠?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 관세 영향이 적으면서 적은 쪽이라든지 수출 모멘텀이라든지 노란봉투법에 대한 악영향 부분을 피할 수 있는 쪽, 이런 쪽이 지금 시장이 박스권 막바지 국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어제 다 이야기했죠. 이익성장 주도 업종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는 마이너스 전환을 했다. 그지? 이 규모가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전환까지 할 정도로 안 좋아졌다면 그지? 전체 섹터는 안 좋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익을 내는 종목, 그런 종목은 괜찮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종목을 골라야지 그냥 반도체가 좋다 이렇게 고르면 안 되는 거고. 방산도 마찬가지. 그지? 언론 이후에 4개월 연속 지금 YOY 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현대로템과 하나요로스페이스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지? LIG나 한국항공우주 얘네 실적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대로템은 차별적으로 상승해야지 정상인 거지. 이해되시죠? 왜? 더 상승하고 지금 뭡니까? 순이익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약세를
증가율이 낮아진 거에 현대로템은 뭐예요? 증가율이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전혀 흔들릴 게 없다는 거고. 조선초 마찬가지. 그지? 증가율도 재차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야. 거기에 뭐예요? 미국 군함 모멘텀까지 진행되면 괜찮겠지. 그런데 많이 올라왔잖아. 그죠? 잘 생각해 보셔. 여러분들. 왜 제가 조선에 쭉쭉쭉쭉 있다가 갑자기 조선에서 빠져서 방산으로 들어오고 가고 있는지. 그런 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섹터와 종목이 좋다고 해도 영원히 상승하는 건 없어.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기간 조정받고 또 에너지를 확보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가 매수 시점을 잡고 매도 시점을 잡는 거라고. 이해되죠? 자, 뭐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 그죠? MSPO 요거 9월 2일부터 5일까지, 5일 내일 모레까지잖아, 그지? 그 안에 한번 추가 계약 한번 하나 더 나와주면 땡큐인데, 그지? 방산 쪽은 그지 않겠습니까? 추가 계약하는 부분 하나 더 나와주면, 그지? 자, 요건 또 다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나머지 부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내가 어느 쪽 라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이냐야. 아시죠? 그 타이밍이나 그런 내용들, 우리가 뭐 내용을 몰라서 안 하는 거냐고. 그지? 그거를 그 기업과 그 섹터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 뭐 요 정도 내용들을, 설명하려는데 이게,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30분에 설명할 내용입니까? 그지? 여러분들 꾸준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스킵을 하는 거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안미 경중을 포기했다라는 단어, 그런 게 나올 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은지. 그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이야. 그죠? 하나오션 어제 아침에 올라가니까 막 우리 워터탱크님 안 부럽다 그랬잖아. 안 부럽지 이제? 그지? 그러니까 걔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지? 놓치면 버리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잘 쉬면 그 이후에 사면 되고. 걔네들보다 뭡니까? 이 위치라면 밀릴 자리보다 조금 밀리더라도 올라갈 자리 이런 자리에서 사면 돼. 아시지? 그러니까 결론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그제? 전체적으로 시장 지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종합주가 지수 푸스로 먹고 뭐 콜로 먹고 이런 옵션, 선물 옵션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져서 하나오션이 4.6%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지 않아요? 어제는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서 하나오션이 올라갔나? 그거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우면 비중을 줄이는 거고. 그죠? 여기서 조금 내려오더라도 사야 될 종목이면 사는 거고. 그지? 그렇게 하면 된다.